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14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미지를 바꿨습니다. 네, 눈 덮인 이미지에서 봄의 느낌으로 전세가율, 요 카페 글이죠. 전세가율 상승. 다음 수수는 아시겠죠? 자, 아이뉴스 24에서 나왔습니다. 지방주택 시장도 고공행진 비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대구, 부산 매매 침체지만 전세 낙폭자가 전세가율이 최고치다. 자, 매매가는 서서히 빠지고 있고요. 전세가율은 아주 미미하게 살짝 오르는 정도, 이 금리의 영향으로 약간 변동되는 정도. 네, 요 수치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높아집니다. 과거의 상승기 때는 매매가는 지지부진, 전세가는 가파르게 상승. 그렇게 하면서 이 전세가율이 좁혀지면서 이것이 매매 가격을 올렸다란 말이죠.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양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지금 전세가율이 높아졌다. 야, 이거 투자 시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듯한데요. 사실 이 제목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매매 가격 하락, 심각 이렇게 붙이는 게 사실 더 어울리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저의 문해력,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서울은 역시 매섭게 올랐습니다. 서울. 부산 지난주보다 낙폭이 더 커졌어요. 전세가는 견조한데 매매가는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이 전세가 상승이 아니더라. 그렇게 이야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서울도 외곽 지역은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르는 지역은 겁나게 오릅니다. 건설업계 위기설 계속 나오고 있고 홈플러스 하나도 휘청휘청.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휘청휘청. 뭐 PF 위기부터 시작해서 이거 해결되고 지나갔다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뉴스 한 개도 없습니다. 계속 위기를 이연시키기만 했는데 그것이 몰아서 터지면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미국은 CPI, 2월에 CPI는 하회했지만 예상보다 떨어졌지만 주가도 힘 못 썼죠. 과거 같았으면 CPI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면 주가가 치솟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미국은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이 외곽 지역은 침체가 가속화되지만 이 중심부는 가격 셉니다. 송파, 서초, 강남 이 상승폭 엄청나거든요. 0.68 주간 기준으로 0.49, 0.52 이렇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평균은 0.14. 여기는 오르지만 어딘가는 꼬라박고 있다. 거기가 어디? 외곽 지역은 그러합니다. 이 영향으로 대출 엄청나게 땡겼습니다. 이거 땡겼으면 땡겼을수록 나중에 작살났죠. 자, 요 차트 한번 볼게요. 월간 기준으로 서울 거래량이 9,000건에 육박하던 이 시절. 그때 대출 증가가 뭐 9조니 10조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돈 다 땡겨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9월, 10월 가면서 막차 여기 다 타고 나니까 힘이 없죠. 올해 막차가 연말에 있느냐 연초에 있느냐. 분명히 언론에서는 금융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 대출 쏠림이 한 곳에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월간 한도를 정해가지고 5조 정도씩 이렇게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돈을 더 많이 땡겨 쓰고 있나 봐요. 그러면 먼저 땡겼으면 나중에 땡겨 쓸 돈 없다. 서울의 거래량 3,000건 그리고 2월의 거래량은 5,500건에 달할 정도로 매섭게 치솟았습니다. 거래 증가율이 무려 80% 가까이 됩니다. 부산은 어떨까요? 조금 이따 살펴보시게요. 서울 5,500건. 초반보다 텐션이 엄청 빨라집니다.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거래량이 매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매섭게 돈을 땡겨 쓰고 있다. 나중에 뒤끝 염려해 둬야 됩니다. 뭐 사업 하나 추진하려고 해도요. 돈 조달하는 게 쉽지 않은 형편. 뭐 임대차법 관련해서는 뭐 이거 사실상 뭐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습니다. 뭐 갱신 청구권 사용해서 2년 살고 2년 더 살고 이 집값이 막 급등하던 시기에는 2년 지나고 나면 전세 가격도 막 급등을 해갖고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2+2 사실 이거 갱신 청구권 없더라도 2년 살고 2년 더 사는 사람 원래 많이 있었어요.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자, 쿠팡알리 댓글창 좀 이용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매도 물량은 62,000개 수준, 전세 물량은 연초와 비슷한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 월세 물량 연초와 비슷한 수준, 조금 떨어져 있는 수준, 뭐 크게 연초 대비해서 임대차 물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뭐 전세 거래가 더 활발해지는데 이상하게 전세 매물은 그대로고
월세 매매 거래가 더 활발해지는데 그대로고 뭐 그렇습니다. 큰 변화가 없더라. 자, 부산 1,500건대의 거래량에서 2월달 거래량은 많으면 2,100건대까지도 바라보네요. 2,100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증가했나요? 600건 정도? 40%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뭐 펌핑하고 가격 오르고 뭐 분위기 좋니 뭐니 해도 그거 다 수도권의 이야기지 지방은 그냥 요게 한계입니다. 대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거래 증가율이 40% 정도에 그쳤습니다. 나중에 증가하고 싶어도 더 거래량을 뻥튀기 하고 싶어도 대출해 줄 돈이 없어.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건당 거래대금 서울 12억, 예, 부산 4억, 인구 딱 3분의 1 토막 맞죠? 예, 그건 그 수준입니다. 대구는 3.4억. 딱 그러면 요거 부산하고 비교해보면 딱 그 수준입니다. 대구가 사실 부산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더 많이 떨어졌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구와 이렇게 비례해 봤을 때는 더 많이 떨어진 대구지만 부산과 견주어 봤을 때 상황은 비슷하구나.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자, 거래량 한 번 돈 땡겨 쓰고 나면 힘을 잃더라. 돈 땡겨 쓰고 나면 힘 잃더라. 돈 땡겨 썼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거래량은 많이 늘지 않는 지방. 서울이 꺾이면 분위기가 꺾이면 지방은 더 꺾인다는 거 염두에 둬야 됩니다. 1등주와 2등주의 차이. 자, 고가 아파트 거래량 300건 뛰어넘었어. 또 300건 또 뛰어넘었습니다. 이거 침체냐 아니냐 저는 요걸로 대충 과거의 분위기를 봐서 이렇게 가늠해 봤었는데요. 한번 거래량 지속권 하면 또 꼬라박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것이 뉴노멀. 지금 2023년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났고 이 흐름은 아마 23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언제가 되든지 계속 여기에 머물다. 몇 번 이렇게 하다 지치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부동산에 관심을 안 가지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겠죠. 그러면 또 아마 더 인기 있는 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통해서 또 이렇게 먹을 게 생길지도 모릅니다. 일본 지속적으로 L자형 패턴으로 하락했지만 또 누군가는 이 가운데에서 또 오르는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고 해서 여기서 또 성공을 하는 사람은 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 행운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실거주라면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라면 저는 늘 말리고 시작합니다. W 초고가 아파트 거래 띄엄띄엄 한 건씩 보이기 시작하고요. 대우마리나 고점 대비 이 회복률을 보십시오. 고점 대비 86% 가격. 요것만 보면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요 가격 밑에 있는 요 가격을 보면 56평 이 거래가 뜸한 거다 보니까 고점 가격이 18억. 이거보다 훨씬 더 실거래가는 만약에 분위기 좋을 때 거래가 되었다면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고점 대비 14% 하락. 얘는 고점 대비 34% 하락. 그럼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저는 요걸 기준으로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요게 거래가 빈도가 훨씬 더 높으니까 정확도가 조금 더 높을 걸로 보여집니다. 대형평형 거래가 띄엄띄엄 이어지는 가운데 9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들도 맨날 고가격 그대로. 특이사항 없음. 그래도 6억 이상 거래 제법 오늘 요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월 대비 거래량이 40% 증가했잖아요.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 하지만 그 거래량 증가가 가격 상승을 견인해 가지는 않더라는 것 또한 사실. 가격을 조금 현상 유지나 약간 올랐다 치더라도 그것이 물가 상승률이나 아니면 금리, 예금 금리에 따른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남는 거 있나? 사실 남는 거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니 올라라 제발 올라라 그래야 내 것도 오르지.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작년에 꺾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고점 대비 대다수가 30% 하락. 하지만 저는 부산에 이렇게 좀 비싼 아파트들의 하락률을 25%에서 30% 이렇게 요 정도 선 안쪽. 대구는 28%에서 33%. 대구가 더 많이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대구가 더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자, 실거주의 5억대. 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막 3억씩 4억씩 빚내가 사면은 또 미래 또한 없더라. 그래서 소득 수준이나 인구 대비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요거 대구에는 저는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 20년 안쪽에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 실거주 목적으로
여윳돈도 좀 챙겨놓고 뭐 그 정도로 본다면 부산은 요 가격대 정도가 사실 4억대, 4억 평당 한 1,300만 원 정도 인구 대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정도 가격이면 족하다 이런 느낌인데 사실 부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또 조금 더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의 거래가 조금 더 빈도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성에 안 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인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금 노후화되고 도시가 하더라도 이 학교 하나는 진짜 제대로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학교 진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학교는 10년 내로 사라집니다. 인근에 어디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뭐라 그러더라? 공동학구제? 공동통합구역이라 그러던가 뭐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네. 더 큰 학교에 학생들이 몰려가게 되고 작은 학교에는 학생들이 안 가게 되고 그런 현상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폐교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잘 골라야 됩니다. 좀이라도 이렇게 똑같은 구축 아파트를 구매하더라도 조금 더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어디인지 그것을 판단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분양권 거래 특이사항 없음. 전월세 시장 전세 거래량 늘 이렇게만 전월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거든요. 이것은 지금 거래량 제가 퍼센티지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 않더라. 전세 거래가 이렇게 많은데 어디서 자꾸 나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네, 시청 감사합니다.